지금 오늘 어제 저희들 출정식을 보고 많은 해외 동포분들이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 자빠져 가는데 홍콩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국민들이 100만 200만을 넘어가는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자, 먼저 국내에 계시는 우리 이제 애국자분들의 인사를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두 분께서 해외 동포들에게 인사를 하고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 변호사님부터 먼저 하시죠. 저기 우리 뉴스타운 TV를 시청해 주시고 여기 국민혁명위원회 우리 지금 출정식을 보고 계시는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제 국민 여러분, 시청 그리고 저희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뭐 어떻게든 이번 추석 기화로 뉴스타운 출정식 한 바퀴 돌아서 오고 2차 출정할 때쯤 되면 거의 문재인 정권이 우리 여러분 어릴 때 그 던니 갈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촌놈이라서 그 직가가 없어가지고 흔들흔들 한참 흔들흔들 거리면 내가 막 찡 눌러갖고 문지방에다가 실 걸어가지고 탁 뒤로 제끼면 뭐 몇 번 실패하다가도 결국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빠지듯이 문재인 정권을 청와대에서 속 둘러 빠질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하고 거기에 한 힘 보태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빨 빼는데 상당히 흥분하시네요. 자, 우리 조은영 변호사님도 촌사람이지만 사실 셋 다 촌놈들입니다. 자, 우리 손상현 대장님, 애국 동포들에게 인사 좀. 예, 저희가 이제 오늘은 뭐 뉴스타운이 그냥 주관하고 주체는 국민혁명위원회입니다. 국민혁명위원회가 뭐냐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문제점을 알고 좌파들은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자, 진짜 혁명이 필요하다. 국민 마지막 저항이 필요하다. 이제는 혁명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혁명위원회는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모든 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게 저희 뉴스타운이지 주체는 혁명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뉴스타운에서는 방송할 때마다 국내 동포들 많이 하는데 이 행사에서 해외 동포들한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국내 해외 동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성원해 주시는데 힘을 입어서 제가 힘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포스터나 디자인은 여기 해가 뜨는 곳에 성조기가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뒤에 빠져서 그러는데 미국 성조기가 안 보인다고 좀 수수해하신 분들은 양해 바랍니다. 디자인을 또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힘내시고요. 외교란 그렇습니다. 국익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한풀에 외교가 살아있고 국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미, 반일, 반중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반중은 맞습니다. 반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이 국교가 정상화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간에는 많은 무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경제가. 그 다음에 유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국제결혼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웃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어 있는 나라끼리 잘못 반한 감정을 일으키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분들한테 돌아갑니다. 이건 함부로 반을 하게 되면 외교를 모르는 엉터리들이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외교는 국익이 중심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외교는 국익이 중심이 딱 맞는 말이죠. 자, 여기 사실은 이제 뉴스타운 TV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영어방송, 호라이 방송, 손상 TV 다 행하기 지금 한 10분의 지금 유튜브들이 계십니다. 자, 대한민국 진실을 전해주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우리 조은영 변호사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좀 궁금해할 텐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지금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것도 저것들 좋은 것만 골라내서 그걸 뜯어 고치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파기환송 요걸 잠깐 좀 이해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좀 주면 좋겠는데. 예.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파기 안송 본인의 의미는 뭐 법적인 의미는 사실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재용이가 집행유예에서 이제 준 말 세필 값이 50억이 넘어가면 그걸 대여한 게 아니고 준 걸로 봐버리면 뇌물죄로, 예, 그러면 특경, 예, 특별경제 그 범죄 처벌법 특경법이라 해서 그거 걸리면 집행유예가 안 돼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라야 집행유예가 되는데 거기는 법정형이 5년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50억 이상 돼버리면 준 돈이.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양형상 굉장히 실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재용이 재구속시키거나 뭐 이런 일.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은 2심부터 변호인 다 철수시켜버리고 나 너희들 못 믿고 너 맘대로 해라. 한마디로 배째라. 이렇게 되니까 그 양형상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뇌물죄하고 직권남용죄를 구분해가지고 판시하라. 즉 유죄 취지예요. 그렇게 뭐 그 법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에서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조국이 구하려고 지소미아도 지랄을 했듯이 지금 대법원 선고 시점을 요때 잡아가지고 뭐 우리 공화당이 됐든 뭐든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관심 좀 돌려가지고 제발 조국이 딸내미하고 조국이 좀 덜 물어 뜯어라. 저는 전혀 그런 의미 외에는 짚을 아무것도 없다. 예? 뭐 법리적으로 뭐 있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한테 연미기고 불리하게. 그러나 이것들이 내년 2020년 4월 분리 전략을 쓰려면 파기환송심이라고 고등법원에 다시 와요. 그것도 뭐 한 2달. 예? 법리 갖고만 얘기했지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고 뭐 정인신문하고 이렇게 절대 안 길어집니다. 절대. 예? 그러니까 한 2달 후에 또 뭐 해서 제3고 검찰이 안 하면 올해 안에 크리스마스 이전에도 확정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 너 꼴린 대로 해라. 나는 막 대응 안 할란다. 한마디로 그거 아니에요. 검찰이 소위 제3고라는 걸 하냐 마냐인데 검찰이 할 명분도 없고 뭐 큰 틀에서 변화 없습니다. 그냥 예, 조국이 덮으려고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은영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도 그 감옥 살아보니까 한 1년 넘으니까 한 3년은 견디겠더라고요. 박 대통령이 지금 2년 몇 개월인데 25년 그 장난이다. 딱 생각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우리 손상현 회장께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노무현 정권 때죠. 이 도대체 이 좌파놈 새끼들이 하는 꼬라지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대한민국 인터넷 1호 신문 뉴스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자비로 좌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김대중 때 말기부터네 보니까. 김대중은 발기해지거든요. 김대중 말기부터 이제 저희가 이런 일을 해왔는데. 제가 잠깐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학자로 또 언론사를 운영해 오면서 이 적어도 노무현보다 더한 인간은 안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재인 같은 게 티 나왔어요. 자, 문재인 국정 운영하면서 점수를 주면 몇 점을 주겠습니까? 마이너스밖에 안 보이는데. 요거 마이너스밖에 안 되면 조국 딸내미처럼 뭐 대충 스펙 만들어가지고 또 가면 돼요. 자, 문재인 이런 인간이다. 우리가 도저히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걸 때로는 학자적으로 때로는 언론사 사주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비극입니다. 비극이고 최근에 지소미아 파기로 제가 늘 얘기했는데 이 정도 국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죠. 안보 문제가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5분, 10분, 15분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까지 뺏어간 작자입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몰라요. 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를 쏘면은 탄도미사일은 핵과 대량 제가 탄주균 했죠. 탄주균. 자, 대량 살살무기, 생화학무기를 핵탄두 등등해서 탄도미사일 탄착을 해서 발사를 하면 미사일 종류에 따라서 15분 만에 20분 만에 30분 만에 오는 미사일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인공위성에서 일본의 인공위성 첩보위성이 찍어서 탐지를 해서 전파를 하는 겁니다. 경보를. 이거를 문재인이가 폐기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우리 국민을 사랑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지소미아의 문제점을 보면서 탐복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셨구나. 그건 누가 안 되는 거. 이명박 때 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뭡니까?
독도 가가지고 한 방 하는 바람에 일본이 노했습니다. 자, 이거를 어렵게 일본을 달래서 이 지소미아를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맺어서 유사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 최후의 5분, 10분, 15분 이거를 만들어 주신 분인데 이걸 폐하게 안 놉니다. 이 반대로 이 상황이 되면 저 사람은 청와대인 사람 어떡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미 국방성에 있는 선배들하고 학자들한테 통화를 했더니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면은 군인이 나서가지고 이거 직무유기라는 거야. 이거 쿠데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면 적각 체포해가지고 작살내야 된다. 여기에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해도 된다고 분노를 저한테 토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화가 나고 분노해서 저희도 글거리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든 게 문재인이고 반드시 저희가 오늘 이 출범식을 통해서 시작하면은 문재인이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끝장 보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끝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살아서 집에 가야 되는데 한 놈은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자, 우리 지금 손상현 회장께서는 잠시 그 흥분을 좀 가라주시고 다행히 머리를 밀어놔서 열이 와도 싹싹 잘 빠져나가네 이게 아주. 자, 요즘 그 인터넷이나 포털을 보다 보면 이 좌빨로무 새끼들이 댓글 다는 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국 구해주세요 이랬더니 뭐 저쪽에는 조국 사퇴하라 이게 실검 1, 2위를 막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김경수 드루킹 사건 때 수사한다니까 어디로 다 처박혔던 것들이 다시 지상위로 다 나왔어요. 이것도 싹 잡아 넣었어야 되는데 요게 바로 제2의 드루킹을 꿈꾸고 있는 족속들이 내년 선거하고 결부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드루킹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사실 조은영 변호사예요. 참 얘기하기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경상도 말로 드루킹 이 발음 잘 안 됩니다. 드루킹이에요. 자, 우리 이 드루킹 이거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일정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지방 투어를 거의 못 따라가고 포항은 이상하게 제가 이제 딱 날짜도 맞추고 뭐 볼 일도 있고 포항은 따라갑니다. 포항은 따라가는 이유 중에 또 묘하게 하나가 지금 방금 드루킹이라는 질문 하셨는데 드루킹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동원이 드루킹 고향이 포항입니다. 포항. 예. 아이고 표창원이 그 새끼 고향도 포항이고 드루킹 예, 김동원이 고향도 포항이고 유심히 그 아버지 고향 유심히 걔는 대구에서 나왔고요. 아버지 고향이 어딘지 압니까? 안강입니다. 뭐 경주라 하기도 하죠. 경주 안강벌이 경주입니다. 경주. 예, 경주하고 포항은요 강동 검문소를 사이로 두고 요는 안강이고 경주고 저는 포항입니다. 물론 뭐 강동 검문소는 이제 해병대 나오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강동 검문소 가면 거기 어딘지. 예. 그럴 정도로 아주 인접해 있어요, 사실은. 이 드루킹이 뭐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예, 댓글 여론 조작입니다. 실검 1, 2, 3이 그렇게 연결하는 게 그 드루킹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인공지능하고 연결돼 가지고 자동 댓글 기기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 손상현 회장 전공이죠. 석사기 그 분야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이게 헌법적 의미로 서면요 김경수 뭐 다 이미 드러났잖아요. 댓글 여론 조작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 직접 물론 부정선거 뭐 여러 부정선거 감시단체가 있지만 여기 여론 조작을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가 누구 찍을까 헷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론 조작해버리면 뭐 밴드 외근 효과라고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너 우리 경상도 쉬운 말로 할게요. 걸음지고 딱 장에 간다 소리 들어봤죠? 걸음지고 장에 간다. 예? 나 원래 뭐 시골에 장 볼 것도 별로 없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예? 야, 내 장 보러 가는데 같이 따라가자 5일장 이렇게 하니까 뭐 농사 저거 어디 밭에 가가지고 똥걸음 지게지고 밭에 뿌려야 되는 사람이 기가 얇아가지고 이웃집 사람 장 보러 간다 하니까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 보잖아요. 그런 거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밴드웨건 효과라 그런 겁니다. 그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예? 넌 찍어야 될지 잘 모를 때
여론 댓글 조작 왕창 해버리면 와 이게 대세다 얘가 대세에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한 20-30% 이상 좌우대표입니다. 그 당일날 그 무렵에 여론 조작을 해버리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부정선거예요. 사실 뭐 옛날에 막걸리 고무신 주고 표 사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인데 지금 여론 조작, 예? 제4차 산업혁명 이렇게 유튜브가 발전하고 SNS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에 여론을 원천적인 여론을 조작해버리면 그거는 법적 의미로 하면요 4.19 혁명의 원인이 3.15 부정선거 아닙니까? 예, 마산의 김주열이가 뭐 어쩌고 그것도 조작됐지만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정말 제2의 3.15 부정선거입니다. 드루킹 여론 조작을 선거 직전에 선거에 표로 연결되는 것이 드루킹 사건이었고 지금 아까 우리 손상대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김동원의 후예들 예? 지금 중간에 중립적으로 돈만 주면 하는 그 댓글 조작 팀들도 보편화됐고요. 전부 야들 어떤 애들인지 압니까? 게임 있잖아요. 불법 게임, 사행성 게임 해외에 서버 만들고 이번에도 뭐 인천에 150억, 153억인가 현찰 뺏기더라고. 전부 사회 암적인 존재. 예? 도박 사이트 만들거나 암호 앞에 만들고 이런 기술자 선수들이 그 댓글 조작하고 그 선수들로 바로 연결됩니다. 걔들은 돈만 주면 해요. 지금 좌파 놈들이 돈이 많으니까 걔들 다 시켜가지고 지금 실검 조국이 구하려고 투입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올바른 세상 만들어서 투어를 통해서 개몽도 시키고 그놈들 잡아서 나중에 형사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처벌?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형사처벌하면 안 됩니다. 요런 놈의 새끼들은 전부 폐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요거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김대 뭔가 한 거 그 사행시켜 버리면 그냥 옛날 정리를 했어야 돼요. 전두환 대통령 정리 안 했죠. 빨개 새끼들은 살려놓으면 항상 뒤통수 친다고요. 자 우리 손상현님께 원래 이제 오늘 우리가 삭발식을 한다 그러니까 네. 많은 누가 저보고 그 포청천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싸납게 안 생겼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 포청천은 조은영 변호사가 다 내정돼 있다 우리가. 근데 누가 더 어울리겠습니까? 포청천 분장하면. 그래서 저보다 더 세신 우리 법학도 오고 변호사님이시고 가장 정의롭습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마자 탄저견으로 전면전할 때 가장 용감하게 나 손상위 돕겠다고 오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은영 변호사님은 포청천으로 우리 손상현 회장은 도깨비로 하겠습니다. 밤에도 나타나고 낮에도 나타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손상현 회장께는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 했던 얘기인데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향후 동북아 이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지금 문재인이 물론 머릿속에 뭐가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있는 인간들 전체 다가 이걸 하나 축을 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일 삼각동맹 지금 한미동맹 한일 관계 이거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거 확실하죠? 네. 그 전에 오늘은 우리가 부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9시에 끝낼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지소미아를 파기한 거는 북한의 김정은의 지시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각건 전술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일 동맹 일본과 미국 양쪽의 건을 묶어서 이 안보가 동아시아 안보가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지극히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한쪽 건을 잘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시 쓰러지죠. 지금 이 전술입니다. 결국 한쪽 건이 끊어지고 나면 다음 어디 가겠습니까? 마주 있는 건 미국 한미동맹 파괴입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결론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얘네들이 주한미군 없으면 벌써 공산화가 된 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노리고 있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목을 잡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뭐냐, 마지막 발악을 조심하자, 경계하자, 경계하자. 지금 그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손상대 대표 사회자께서 얘기했지만, 지네들은 여기서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밖에. 법정에 가도 여적죄로 사형이요, 우리 눈에 띄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전애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지금 너무 평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빨갱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를 양보하면 10개를 달라 한다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이 전쟁전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깎고 국민혁명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출범을 하니까 되게 그 압박이 올 겁니다. 저 빨갱이들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난 이 저희 출범도 비판하고 있고 엄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갑니다. 출발했습니다. 우보 천리, 소처럼 뚜벅뚜벅뚜벅 갑니다. 자, 본격적인 출범식은 사실 내일 부산 행사입니다. 서울에서 저희가 이 준비하느라고, 점검하느라고 출정식을 프로 평일날 이렇게 급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진실성이 통하고, 오늘 보셨잖아요. 폭우 속에서도 우리한테만 하늘에서 뻥 뚫힌 것 같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까는 이제 때려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문재인 일당들 다리 벗고 자기는 힘들겠네. 자, 우리 저 조원영 변호사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저도 이제 탄기국 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한가다가 감옥까지 갔다 왔고, 우리 조원영 변호사님은 또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시다가 너무 열받아서 혈압이 터질 뻔했는데, 지금 해외 미국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법 탄핵을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뒤통수 맞을까봐 지금 바짝 졸아있는 법조인이 99%입니다. 유독히 혼자 나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이것만 얘기하면 잘못됐다. 이걸 오늘 팩트를 하나 좀 전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요? 예. 그 법적으로는 사실 따지면 뭐 가지수는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은데, 이제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얘기할게요. 그 포인트 말하기 전에 제가 지금 또 주제 넘게 책을 집필하고 있어요. 사실은 집필하다가 이제 중간에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바빠서 좀 쉬다가 요번 추석 끼어서 마무리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늦어도 10월 중 안에, 빠르면 뭐 10월 초에, 늦으면 10월 말 안에 이제 책을 제가 펴낼 건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얽힌 에피소드도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용 중에 장황하게 길어지겠지만 미리 밝히면 뭐 몇 번 밝혔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획입니다. 똘똘말이 돼 있고, 가장 나쁜 거는 그 김평우 변호사가 구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동업이라고, 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죠. MB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동업이라고 그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정말 초잡한 일로 자진사퇴 낙마했어요. 김이수처럼 뭐냐, 와, 쪽팔리게 비행기 해외 출장 갈 때 비행기를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어줘요. 근데 그걸 환불받아가 이코노믹이라고 가장 낮은 거, 그쪽으로 바꾸고 그 차액을 받아가지고 지 용돈 챙긴 그런 비리가 밝혀져가 쪽팔려서 사퇴한 인간이에요. 그 놈이 방해하러 들어온 거예요. 박근혜 탄핵에 못을 박으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최후 진술서도 지가 원래는 김평우 변호사 읽으라고 줬어요. 근데 지가 가로채가 지가 읽고, 또 거기 지금 살펴다시 비디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가 보세요. 그 강일원이가 박근혜 탄핵 시키겠다 총대 맨 놈이에요. 그래서 그 주심이라고 막 신문을 하는데, 김평우 변호사하고 저희들이 그 절차 탄핵 요건, 소추 요건 가지고 그 문제가 있다, 거기부터 새로 시작하자 하니까 그거 필요 없다 합의했다, 강일원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상방 보고 물어요. 거기 두 사람 보고 묻는다니까. 이동엽 보고 묻고
이 뭐야 이동업이 후배인데 아유 내가 너도 흥분하니까 이름까지 까먹어버립니다. 하여튼 검사 출신 부장 이중환이 보고 물어요. 예? 이동업이 보고 묻고 이중환이 보고 묻는다고. 이중환이는 합의한 당사자니까 그게 원래 합의가 안 돼요. 소송 요건이라는 거는 처분권이 없습니다. 대리인들도 함부로 합의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직권 탐지 사항, 좀 어렵게 얘기하면 직권 조사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의해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합의가 변론 준비길 1차 준비길에서 이중환이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중환이하고 합의한 적이 있냐 물어요. 강인원이가. 예,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관계니까 있다라고 이중환이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묻냐? 이동업이한테. 자, 우리 예전 헌법재판관 하셨죠? 했잖아요. 이동업이도 한 적이 있으니까 예전에 재판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 예? 서로 소송 요건 합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업이 보고 물어요. 강일원이가. 아, 예, 그거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물론 학설이 다수설 소수를 갈라지지만 다수설이 이거 처분할 수 없어요. 합의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건데 저거 실무에서는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여를 한 놈이 이동업이에요. 내가 누차 이동업이 보고 또 이중환이 보고 얘기를 했어요. 너 스스로 그러니까 자백해라. 예? 자백해라. 그 유사한 일을 한 사람이 배보윤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크게 나쁜 짓 안 했는데 그 당시 공보관을 했기 때문에 후회스럽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 최보식이 예? 조선일보 최보식이에 대해서 뭐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서도 자기 고해성 사람 했죠. 그때 후회스럽다. 그리고 또 지난 2019년 4월 25일 법의 날인데 이 정부 행사 말고 반대쪽에 의미 있는 변호사들이 한 40-50명이 모여가지고 할 때 자기 눈물까지 흘리면서 역사 앞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공보관으로서 그때 용기 있게 고백을 못한 게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진정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 내가 누구를 용서해주고 말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오히려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존경을 합니다. 배보인에 대해서. 그런데 어두움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내 같은 놈이 살아있는 한 이중환이는 착해요. 경북고등학교 그 선배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밖에 안 했어요.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은. 근데 이동업이 요 새끼는 악마야, 악마. 예? 박근혜 대통령 위하는 척 하면서 데모질을 한 거예요. 탄핵에 데모질을 한 놈이기 때문에 요거 이름 그대로 들어갑니다. 책에 다 쓸 거고요. 그리고 요 얘기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얘기했죠.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 소송 요건부터 잘못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예? 국회에서도 탄핵 소추 의결서가 13개짜리로 왔는데 이 누구야? 강일원이 새끼가 5개로 쟁점 정리하자. 그것도 코치고 그게 국회 수석 대변인이냐라고 김평호 변호사가 표현한 사건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내용은 둘째치고 소송 요건부터 위법이죠. 헌법재판소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무효고 법적으로 무효고 위헌인 탄핵이다.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길게 좀 얘기해서 그렇지. 뭐 질문에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최고 핵심이. 예. 얘기하기는 하나를 얘기했는데 저는 한 500개를 들은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갔다. 제가 좀 실력이 없어서 이리저리 행설수설 난삽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소송 요건 그것만 따져도 탄핵은 무효다. 최고 핵심이. 그래도 이제 워낙 유명한 변호사니까 결론이 딱 정확하잖아요. 무효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파기환송만 있는 게 아니라 5구 대선 부정선거 선거 오늘 선고 있는 날이고 헌법재판소법 이거 잘못 22조 23조 엉터리로 했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오늘 이것도 선고가 있는 날인데 자빨 전부 다 기각시켰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저는 예견했습니다. 얘기는 했습니까? 얘기는 아까 내가 해서 비를 거쳤는데 자, 뭐 한 말씀 좀. 예,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가 잘나서 나선 것도 아니고 이 답답함을 저희가 먼저 알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서기 시작했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는데 큰 도움 주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속자에서는 그래요. 손상윤이 저거 박 대통령한테 얼마나 받아먹었으면 본인은 친박연대 만들어가지고 전과자 돼가지고 복권도 10년간 안 되고 저 왜 저러지? 그 형제까지 나서서
하나는 대통령 만들다가 전과자 되고 또 형은 탄핵 맞겠다고 나섰다가 전과자 되고 근데 10원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국내에 계시는 우리 범박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함께했던 지난 15년, 10년, 20년 오로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했던 우리 애국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그 정오심, 미움 다 내려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나섭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 진짜 제가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전에 함께했던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저 이렇게 아스팔트에 다시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모든 거 내려놨습니다. 죽을 때 후회 없으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우리 범친박 동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미워도 다시 한번 나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손상현 회장이 왜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호소를 하느냐 하면 제가 태극기 집회 탄교 1회부터 4회를 보면서 거기 오는 수많은 우파 시민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태극기 집회가 있기 이전에 빨갱이 새끼들하고 싸웠던 범박 진짜배기 아스팔트의 원조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길래 이제 이분들하고 나서서 문재인 정권의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 손상현 회장이 울먹거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혹시 주변에 아는 분 있으면 이제 그동안 보여줘야 된 결기를 보여준 만큼 한 푼도 빠지지 않고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보자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들고 집회 나와서 하시는 분은 또 그대로 하시고 이제는 진짜 목숨 내놓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 부산을 통해서 서울까지 몽땅 모아서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면 정리를 해서 오늘 새벽이 됐든지 이 밤이 됐든지 부산으로 갑니다. 장장 긴 시간 목이 남아 날란지 몸이 승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절대 쓰러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손상현 회장부터 한 말씀 쭉 하고 오늘 이 토크쇼를 예. 다 같이 불러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따가? 예. 국내에 계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큰 언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의 캐치프레이즈를 깨어나요 대한민국 울지 마요 대한민국 너무나 울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죽어도 후회 없이 우리 한번 신나게 싸워보고 예? 한번 마지막 한번 싸워보고 진짜 이 전쟁을 반드시 우리 후손들 아이들을 위해서 승리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마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조 변호사님. 예. 지금 늦은 밤까지 이렇게 여기 출정 둘째 날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정말 아쉽게도 저는 내일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 재판도 2시 40분에 북부에서 있고 뭐 여러 이유로 부산에 제가 참석 못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발 내일 부산 많이 모여주시라고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개인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오늘 대법원 판결 의미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는데 이분을 잊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김풍윤 변호사 미국 계시고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그분은 왜? 그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 구국재단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반정부 인사로 그 공관 통과가 안 됩니다. 김포공항 오는 즉시 체포되기 때문에 본인도 안 들어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고 의미 없는 짓 안 하려고 해외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다 아니까 제가 김평우 변호사님 원래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하러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제가 역사에 남깁시다. 적어도 들어갑시다. 그런 에피소드 책에 뭐 다 나오겠지만 제가 왜 들었냐. 저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건국 대통령, 민족중흥 대통령 존경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세모입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짧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김무성이는 배신자라 치고 저 김무성이가 제안하는 반문연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 지금 대한민국 왜 나오는 줄 압니까? 나는 김정은이 밑에 살기 싫어요. 시진핑 밑에 제가 못 삽니다. 저는 들이받고 뭐 죽으면 죽었지. 제가 그래서 내가 그런 땅에서 살기 싫으니까 와서 대한민국 지키자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박이니 반박이니 이런 거 넘어서 범박은 좋습니다. 박근혜를 반대하자 뜻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우파가 이 국민혁명위원회가 지방 한 바퀴 순회해서 오면 광화문 쪽이든 뭐든 전국 방방곡곡 일어나서 문부터 때려 잡아야 그 다음에 뭐 우리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총선을 하든지 저는 그것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최원생 변호사님이 문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이러는데 요거 우리가 오늘 영어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조국 이러니까 이 해외 사람들이 뭐 이 조국인지 저 조국인지 헷갈려요.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은 그냥 조국이고 지금 나라를 온통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조국은 앞으로 조국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조국 이렇게 불러야 돼요. 조국 이렇게 나라를 쪼개는 인간으로 조국 이렇게 불러야 돼요. 조국과 조국을 분명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손씨들도 좀 시끄럽죠. 손혜원 뭐 이러죠. 근데 조씨들도 시끄러워요. 근데 여기 있는 손씨 조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죠? 시끄러운 게 아니라 많이 떠들지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라가 이렇게 망에 자빠지는 이 꼬라지를 보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때로는 해외 이민을 갈까도 생각해 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자,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콩 200만 시위 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젊은 청년 30 중반도 안 된 청년이 홍콩 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30대는 다 죽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200만 집회를 이끌면서 오늘까지 840명에 이르는 구속자와 연행자가 생겼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생긴 홍콩 집회를 보면서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텔레비를 보고 앉아서 우리 홍콩처럼 저렇게 누가 안 하겠느냐, 누가 안 하겠느냐, 누가 안 하겠느냐, 이런 짓거리만 했던 우파의 정신을 우리가 부산을 통해서 서울까지 다시 돌아오는 동안 1000만에 2000만의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를 깨도록 만들고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 투어에 해주는 스태프팀들이 있습니다. 전부 위로 좀 올라오시죠. 네. 자, 우리 미션 310 다 올라오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방송 스태프팀 우리 최 실장님, 우리 국민혁명위원회에서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는 분들인데 오늘 몇 분은 좀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내일 부산 우리가 가기 전에 빨리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인사 한번 시켜드려야죠. 남신우 박사라고 미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박근혜 대통령 자, 빨리 올라오십시오. 우리 그 스태프팀들 얼굴 보여도 되는 스태프팀들은 올라오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미디어전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그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까 그 문상군 일기하고 그 다음에 자유대한민국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넣어서 함께 만든 작품들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첨단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을 계몽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신우 박사라고 뉴저지에 살아요. 박근혜 대통령 예. 잠깐 미국에서 오신 남신우 박사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박 대통령 위해서 뭐 너무나 많이 도움 주시는 우리 어르신인데요. 인사만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5시에 김포 아니라 인천에 도착했어요.
요번도 마찬가지 목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위기는 문재인인데 문재인 때려잡으러 왔는데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고 내일 미국 사람들하고 내일 모레 일본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또 합동작전을 벌여야 되는데 미국에서 7월 25일 날 김평호 변호사의 구국재단 주관으로 고든창 변호사를 갖다가 초청을 해갖고 뉴저지주 포틀리에 있는 더블트리 호텔에서 한 100여 명 모여갖고 애국교포들이 모여서 고든창 연설을 갖다가 1시간 동안 들었고 저는 요새 통역사로 일을 해요. 그래갖고 그걸 통역을 그분들한테 해드렸는데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고른창 변호사가 한 말이 무엇 마실고 문재인은 잡아 끌어내야 되고 없애야 한다. 왜냐? 빨갱이라고 그래. 빨갱이. 미국의 변호사 고든창이 고영주 변호사도 그랬지만은 미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 고든창이 제일 먼저 저 문재인이는 간첩이든지 아니더라도 꼭 간첩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he's a communist.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 20년 전에 북한 인권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느낀 건데 남산 꼭대기에 올라서 돌을 3개를 던지면은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우스갯소리로 한 거는 긴가 아니면 이가 아니면 바깥 머리에 떨어진다고는 돌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20년 전에 자세히 돌아보니까 돌을 갖다 10개를 던지면은 10개가 전부 다 빨갱이 대가리에 떨어지는 세상이 됐더라고. 그렇게 훨씬 전에 변했어요. 그래서 김영삼이, 김대중이, 노무현이, 이명박이 다 거쳐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소시민이지만은 북한인권국제연대 명으로 해갖고 매주는 못 쓰고 한 달에 한 번씩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갖다가 답장을 몇 개를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빨갱이 비슷한 민주당 놈들이 설치고 있는데 여기서 돌아가는 일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러고 얼티밋의 종국적으로는 중국의 스크평하고 싸우는 겁니다. 스크평 악마를 갖다가 잡아내리면은 그다음부터 이 정은이 제인이 어떤 졸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드시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80 가까운 늙은이가 태평양 건너왔습니다. 열심히들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 나의 대통령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신호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손 좀 잡아주시고요. 자, 얼굴을 공개해도 되는 우리 스태프팀들만 올라오세요. 예. 그래도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자, 스태프팀들 빨리 좀 올라오세요. 예, 예. 자, 시간 없습니다. 스태프팀들 빨리 우리 얼굴을 공개 못하는 스태프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비밀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얼굴 공개해도 되는 분들만 이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다 오십시오. 저기 우리 김인관 단장 빨리 올라요.
마이크야. 더 붙으십니다. 자, 저희 국민행정위원회 전국 투어는 모두가 봉사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의 생업을 다 폐기치고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돌아오는 이 긴 여정에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호와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박수라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짧게 또 한 말씀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 함께 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유스타운과 우리 멋진 두 형제님 오늘 자유민주주의 같이 회복하는 그날까지 투쟁하시고자 삭발을 하셨습니다. 전국 2개월의 투어와 서울의 집회를 통해서 나라를 찾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북 좌파 빨갱이 무찌르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